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강박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래에서 강박장애 환자들도 사실 꽤 많은데 그분들 대부분 다 조용하셔가지고 말씀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저희 환자분들 오셔서 저 강박증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강박증이 대체 뭔가요, 선생님?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박증은 우리한테 굉장히 침투적인 사고가 들어옵니다. 내가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요. 자꾸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병에 걸린 거 아니야? 내가 뭘 빠뜨린 거 아니야? 이런 거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숫자나 균형을 맞추는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침투 사고가 들어오면 강박적인 사고가 있는데 행동이 나타나면 이제 강박 행동이 된 거죠. 사고만 있는 분도 있고 동반돼서 공존돼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이는 분들이 강박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선아 선생님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박증 진단에 뭔가요? 대해서 진단 요정께서 진단 요정께서 한번 좀. 일단은 강박증이다, 강박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면은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봐요. 말씀하신 대로 강박 사고 그리고 강박 행동. 강박 사고는 어떤 게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뭘 만졌는데 병균이 여기 묻어갖고 이게 점점 내 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증식이 된 다음에 내 몸이 굉장히 큰 병에 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면서 그거를 되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없애는 강박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씻는 거죠. 또는 이제 선을 밟으면 안 된다. 이 선을 밟으면은 나한테 큰 불행이 닥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큰 일을 당할 것 같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이 들면서 연결이 되면서 이 선을 안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안 밟으려고 강박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을 중간에 밟았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리로 와서 다시 선을 안 밟고 지나가야 되는, 이게 이제 강박 사고로부터 이어지는 강박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강박증 환자분들은 스스로가 너무너무 비합리적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고 내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내가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조절이 안 돼요. 이걸 안 하면 너무 불안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강박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든 거, 오염에 대한 거, 이제 확인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외출할 때 문 잠겼는지 나가서 이제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12층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그래도 왠지 또 한번 실수한 것 같아서 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환자분들 중에 이걸 너무 여러 번 반복하니까 사진을 찍어놔요. 내가 오늘 잠근 거 사진 찍어놓고.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강박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그 사진을 찍고 또 그걸 수십 번 확인해요. 이게 맞나? 내가 찍은 사진 이게 맞나? 몇 시에 찍었지? 이제 계속. 그 강박 유형 중에 또 하나가 이 시메트리가 뭐죠? 한국말로? 대칭성. 대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칭. 이 오른쪽에 내가 뭐가 닿았다. 그럼 왼쪽도 닿아야 되고. 또 성적인 내용도 있죠. 어떤 성적인 생각.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 또 뾰족한 거를 보면 이제 뾰족한 거에 찔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SNS에 댓글.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여튼 핵심적인 건 어떤 비합리적인 생각, 그걸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강박증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고. 네. 그러면 몇 번이나 확인하면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고 몇 번 확인하면 강박증이 아닌가요?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보통 1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확인하는데 1시간 이상 한다든지 뭐 씻는데 1시간 이상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받으면 이거는 상당히 질병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폐를 숫자 맞춰서 넣는 분도 있고 어디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우리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강박 성향이 좀 있으신 분 정도 있고 강박적인 인격적인 있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건 좀 다르긴 한데 인격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근데 강박 장애는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점점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강박 장애랑 강박성 인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강박성 인격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치료받을 필요는 없어요? 강박성 인격은 강박 장애랑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강박적 인격 장애는
굉장히 완고하고 어떤 규칙을 그냥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이제 인격적인 특징을 말하는 건데, 강박증하고는 약간 독립적인, 비슷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많이 있지만 달라요. 사실은 많이 달라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자기의 규칙 혹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막 굉장히 심하게 강요를 한다거나 이제 엄격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강박적 인격 장애 혹은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은 다르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는 조금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가끔 보면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데 연예인분 중에 냉장고 쪼라락 맞춰놓고 물건들 자기 서재 쪼라락 맞춰놓고 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강박 장애인가요? 뭐가 좀 다른 게 있나요,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 서장훈 씨 제가 예전에 TV 봤던 건 좀 기억이 나는데 집이 너무나 깔끔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강박증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강박적 인격보다는. 물론 뭐 제가 서장훈 씨를 직접 만나거나 대하지는 않아서 강박적 인격 장애까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고요. 하지만 TV에서 나오는 캔을 쭈루룩 세워놓는다든가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염 강박이나 청결 강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강박적 인격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기의 규칙을 남에게 요구하는데 절대 타협이나 협상이 되지 않고 아주 가혹하게 상대를 다루는 걸 강박적 인격 장애 혹은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장훈 씨는 남에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TV에 나온 거 보면 자기가 그런 강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남에게 그런 걸 강요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강박성 인격 장애까지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박적 인격 장애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본인은 안 힘들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보통은 강박 장애를 겪으신 분은 치료받고 싶고 본인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 경우들 이걸로 구별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네. 강박증으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강박증 참 치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박증은? 이건 치료 요정께서. 저는 뭐 진단 요정도 되고 치료 요정도 되고. 굉장히 요정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눈길을 피하시네요. 참 강박적이시네요. 자, 일단 치료는 강박증도 상당히 신경전달 물질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치료를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상당히 좋아지는 거를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께 여쭤보죠. 요즘 확인은 얼마나 하셔요? 그러면 어머, 그러게요. 요즘 확인을 안 하네요. 그러게요. 요즘 진짜로 그러고 보니까 뭐 샤워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먼저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약물 치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이 인지행동 치료. 강박증에도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박 행동을 왜 하느냐? 샤워를 왜 해요? 왜 손을 씻어요? 강박 사고 때문이거든요. 즉 여기 세균이 묻었어. 이게 막 번식하고 내 몸을 장악한 다음에 내가 결국에 세균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거야. 이 사고를 끊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치료도 가능합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런 게 걸렸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내가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 보통 21세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강박장애가 불안장애에 속했는데, 불안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잖아요. 조심하고 준비하고 확인하고 불날지 안 할지 위험할 게 있을지 없을지, 이게 인류를 살아남게 하기엔 근본인데,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하게 말 그대로 회로가 세팅이 된 거죠. 요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소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치료에 좀 집중해 보시고, 이 약물 치료만큼 그 인지행동 치료도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약물 치료 용량이 우울증보다는 2배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고, 가족분들이나 또 주변 분들의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지적인 거 좀 잘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성인기에는 평균 연령이 21세 정도가 되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4, 5세 정도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전형적이고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또 특징적인 건 사춘기가 되면 성적인 강박 사고를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SNS에 대한 체크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좀 많아서 부모님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근데 이거를 저 강박 사고 있어요 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오거나 혹은 엄마한테 엄마 나 강박증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아이들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며칠 전에 뭐 했어?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뭐 했냐고 체크하거나 또 소아에서 또 특징적인 거는 주변의 어른이나 혹은 내가 잘못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뭔가 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불안이나 공포로 호소하는 경우도 강박증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의심하시고 병원에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건 성인은 강박증이 이게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아, 내가 이거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상한 생각이야 라고 해서 되게 이질적으로 본인이 받아들이는데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캐치하고 병원에 데려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맞아요. 근데 생각나는 게 강박증이 진짜 생물학적인 뇌에서의 병이라고 하는 게 강박증이 있는 경우에 ADHD, 강박증이 세 개가 세트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정 뇌 부분의 과활성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머리를 뽑는 모발을 뽑는 그런 행동 혹은 피부를 이렇게 뜯는 행동 이런 것들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내거나 지어내는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 절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박증은 심리적인 원인보다는 뇌의 기능의 과활성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게 맞고 그 다음에 보호자 입장에서도 그래야 좀 받아들이기도 조금 더 편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강박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박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